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갑자기 이게 총액계약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총액계약제 토론회를 의협에서 한다라고 처음 연락받고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총액계약제 논의를 의사협회에서 지금 하지? 주로 이제 현안 대응에 많이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이게 당장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저도 그래서 이리저리 좀 알아보긴 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 논의가 될 만한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문재인 케어 자체를 좀 추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과제인 거고, 이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일부 논리로 이제 이 문재인 케어 도입되면 총액계약제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케어 자체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으로 좀 몰아가는 측면으로 좀 작용하고 이게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에 있어서 한국의 지금 의료보험 현재 의료 체계에서 지금 당장 총액계약제가 당장 시급한 과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지불 제도든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한쪽에 극단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서 작동되고 있는 행위별수까지인 거고요. 반대편에서 극단이 사실은 총액계약제나 총액예산제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한쪽 극단에서의 행위별수까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갑자기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이게 과연 대책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계약제 논의는 어찌됐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 의료비에 대한 통제죠. 규제 자체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지금 보건의료 시스템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비 통제 자체가 지금 중요한 이슈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GDP 대비 국민 의료비가 한 7.7%입니다. OECD 평균이 거의 10% 정도에 이른 거에 비해서도 한참 적은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비 규제가 지금 핵심적인 거냐, 다른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는데 그걸 다 제끼고 이게 중요한 과제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 되면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이제 논쟁이 좀 되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 문제라든지, 사실 제대로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없이는 총액계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를 갖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형 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되게 무한 경쟁하고 있는, 동네 의원도 입원 환자 보고 대형 병원도 입원 환자 보고 서로 외래 환자 가지고 다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이제 보험수가는 이제 의료계가 주장하듯이 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수가로 통제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비급여로 이제 고수가로 굉장히 팽창되면서 필수 의료 서비스 영역은 위축되고, 오히려 이제 비급여라든지 이런 비보험 영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의료 시스템을, 이 잘못된 구조 자체를, 왜곡된 구조 자체를 지금 개혁하는 게 지금 당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총액계약제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좀 별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총액계약제 논의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 지불구조에서는 저는 행위별수까지는 굉장히 현재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의료 공급자들이 이제 행위량을 늘리는 것이, 환자에게 많은 의료 행위를 해주는 것이 마치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인 양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먹을 약, 복용할 필요 없는 약을 처방하는 건 해가 되는 거고, 할 필요 없는 검사를 하는 거는 환자에게 해가 되는 거고, 그건 의료비라는 측면에서도 낭비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행위별수까지 혹은
이 저수가의 문제나 이 이름 문제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구조인 거고, 이거 자체가 해결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지, 그런 측면에서 총액계약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차후에는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료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OECD 표준보다 더 많이 지출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는 분명히 필요한 측면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시피 사실 이제 건강보험에서의 문제는 사실 저보장, 저급여, 저수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건강보험 재정은 더 확충이 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재정은 확충됐을 때 의료 공급 체계에서의 어떤 낭비적인 요인들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지금 현재 우리의 핵심 논의해야 될 좀 과제가 돼야 되지 않나 좀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어떤 정책, 어떤 지불제도를 하든지 간에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들은 좀 필요한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건강보험에서의 사회적인 논의 방식에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대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의 주요 가입자들은 항상 보험 돈을 내는 사람을 대변을 합니다. 사실은 환자를 대변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 건강보험의 결정 과정에서의 소비자라고 하는 분들이 포지션은 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더 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은 좀 적게 해요. 하지만 그 보험료로 주로 의료이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이라 보시는 부모님 세대들이, 노인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이용이 지금 당장 필요한 환자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을 대변한 거에서는 별로 이제 건강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좀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 겨우 이제 이번에 바뀌어서 환자단체를 대변하는 분들이 한번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지금의 논의 구조는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재원은 최소화시키면서 공급자를만 통제하는, 거기서 정작 필요한 제대로 논의되어야 될 어떤 의료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토론 마치겠습니다.